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13년 만에 재탄생한 여성 리서치 센터장, 교보증권 김지영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년 만이라고 해요. 재탄생을 하셨습니다. 여성 리서치 센터장으로 이제 맞이한 첫 해신데 네. 10수년 만에 역대급 불장을 보시면서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런 또 중요한 시점에서 센터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꿈의 5,000P도 이제 뭐 1월 안에 찍는 거 아니야? 뭐 KB증권은 7,500까지 네, 갈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네.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보증권에서는 올해 증권 상하단 밴드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상단선을 4,700선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1월 2일부터 시작된 지금 불장을 본다면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선 이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을 한다면 상고 하저로 판단하면서 3,750에서 4,700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00포인트까지 좀 상단을 예상하고 계신 건데 최근 발간하신 리포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016 붉은 모멘텀 리포트에서 펀더멘털과 괴리된 주가 상승 속도감에 대해서 치열하게 좀 고뇌를 하셨다라는 네. 대목이 참 인상이 깊었는데 모두가 지금 이제 오늘장에선 4,510선까지 밟으니까 이런 화려함 속에서 환호할 때 센터장님의 눈에 비친 이번 랠리에 좀 가장 불안한 뒷모습은 무엇인지, 시장에 리스크나 변수가 있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지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우선 보고서 꼼꼼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올해 2026년 시장 전망에서 가장 큰 우려는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연말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환율 시장을 보더라도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경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정학 변수랑 정책적 불확실성도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실물 경기의 회복도 아직은 좀 더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발 이제 경기라든지 기준금리 인하 지속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1월 지나고 나서 다시 증시에 좀 변동성을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포트에서 올해 시장을 증시부양 정책 속 옥석 찾기로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지금 미국 경기 둔화에 따라서 방어적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진 기업들이 올해 시장을 좀 주도하는 붉은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실적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1, 2월이 이제 계절성으로 반도체 시장들이 좀 비수기인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 그런 우려는 좀 해소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골디락스 시장이 계속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2026년 반도체라든지 IT 가전, 은행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경기 방어주 측면 부분들이 가치주 측면들이 좀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은 좀 빠지기는 했지만 화장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이제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힘을 갖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소비재 쪽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금융주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올해는 미국 금리 인하라는 변수도 있겠고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전통적 배당주들이죠. 은행, 증권, 보험 업종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도 보십니까? 저는 금융주랑 관련해서는 배당주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랑 관련해서 가치주 측면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은행에 저희가 이제 예금을 들러가는 것처럼 은행주에는 저축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꾸준한 배당이라든지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예전의 체력에 비해서 이익의 지속 안정성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오를 때 급하게 사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축하듯이 적금하듯이 은행주를 사 모으시는 전략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증권이라든지 이제 배당주 성격의 종목들도 조정심하다,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수가 이렇게 치솟을 때 투자자들의 경우 포모와 버블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또 고민이 깊을 수 있습니다. 유례없는 상승장 속에 이렇게 연초 투자를 준비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리 센터장님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유례 없는 장을 저 역시 경험하긴 처음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밴드를 좀 좁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개인 투자가 분들은 선호하시는 종목들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나는 역사적으로 한 50% 상승을 보면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라고 보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0% 정도 상승했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못해도 50%에서 30% 정도 정리하셔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 요소들도 기대치도 많지만 불확실한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고 아마 변동성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제 낮은 수익률을 어느 정도 시연하면서 또 사실 기회가 계속적으로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반도체도 좋을 것이고 네. 금융주도 좋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재 쪽도 나쁘지 않을 것인데 일단 상단을 4,700포인트까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데에는 조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네.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역시 이제 아마 대부분의 올해 이제 리서치에서 그 증시 전망을 한 게 상고 하저일 겁니다. 네, 작년 맞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상고 하저가 이제 YOY로 경기 회복이라든지 기저 효과에 대한 효과 때문에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GDP 성장률이나 올해 1분기 지금 예상치가 한 2.5%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피크 아니냐라는 컨센서스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고 하저가 당연한 분위기였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장세가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서는 펀더멘털 대비해서는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하반기 염려였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상고 하저 분위기가 단순하게 똑같이 상고 하저인데 하저는 또 내년 상반기 가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로 최근에 조금 긍정 모멘텀으로 바뀐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4,700선 좀 보수적이긴 한데 5,000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펀더멘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투자 심리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뭐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하신 대로 5,000선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들어서 어떤 이벤트들이 이제 1월 말 중순 이후에 어떤 이벤트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희는 숫자를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숫자 대비 펀더멘트를 해서는 사실 저희가 최고로 줄 수 있는 건 우선 4,700이고 1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분기 실적은 조금 꺾일 수도 있다라고 반도체 외에는 봤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나오기 직전에도 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략 회의를 짜야겠다라고 네.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또 변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에너지에 따라서 또 수정이 되는 리포트가 있으면 제가 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이제 증권주라든지 뭐 은행주, 보험업종의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코스닥에 이제 좀 괴리율이 어느 정도 여전히 있잖아요. 워낙 네, 삼성전자,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예.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코스닥의 키 맞추기식 반등도 이제 원활하게 이어질지 여부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분위기가 1월까지 이렇게 상승장을 이어간다면 사실 오늘 저희가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네. 1월 효과 관련해서 소외주도 관심 있게 가지자라고 소외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펀더멘털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단에 대한 고민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장이 건강하게 오르는 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작년 뭐 11월 이후부터 한국의 장을 보면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약간
핀셋처럼 종목을 골라가지고 그 종목들 위주로 올랐는데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증시라는 거는 한 나라의 경제를 선행하는 지표 중에 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경제에 대해서 우려감이 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소외주에 대해나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1월 중순 이후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속된다, 이 지수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관심이 다시 그쪽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적인 요소로 환율을 꼽아주셨는데 환율의 상단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하단보다는 상단이 조금 변동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 중에 우려 중에 이제 뭐 국내적인 요소보다는 대외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네. 더 영향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증시도 나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실물 경기에 있어서는 우려감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관련된 뉴스가 조금이라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우려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안 좋았던 뉴스들이 좀 반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또 조정이 조금 변동성이 좀 높은 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환율의 상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여전히 가드를 올리면서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세워가는 네.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코스닥도 그러면 이와 같이 발맞추기식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전반적으로 시계열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올해에는 아무래도 좀 고액자산가 분들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 탄력을 해외 증시보다 조금 더 높게 점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센터장님도 올해는 한국 증시 여전히 제일 좋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다른 의견이세요? 우선은 그나마 다행인 게 코스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EPS 그 YOY 성장률이 24.3%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다른 아시아권 대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이 오히려 대만이나 이런 쪽은 둔화된다, 성장률 증가율 자체는 둔화된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실적 면에서는 긍정적인 상승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아마 그런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을 좀 변수 요소로 꼽아주셨고 여기에다가 바이오와 소비재의 반등, 반도체의 반등을 또 말씀해 주셨던 가운데 요즘 ETF에 관심 많으시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또 이제 어떤 종목 옥석 가리기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ETF 투자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ETF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품이 많잖아요. 네. ETF 투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럼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ETF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정말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세제나 이런 것들과 감안을 한다면 직접 투자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굳이 말하면 리츠라든지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뭐 기준금리 인하, 근데 인하는 사실 한국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ETF 종목을 다양하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의미 있는 시간 교보증권 김지영 리서치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